이런 분위기군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문화 컨텐츠를 기획하는 스탠딩 피플의 대표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도약을 돕는다는 슬로건으로 2013년 10월에 활동을 시작해서 약 2년 동안 대구, 청주,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평범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신가요? 네, 저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배낭여행을 가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결혼을 했고요. 아직까지도 배낭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5년 만에 귀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7개월 때 머릿속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살 되던 해에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엄청 슬펐겠죠. 네. 아이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유치원에도 갈 수 없었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이의 그 유리아이 같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이의 검사 결과 날이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꿈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매일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담당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엄마가 매일 울어서야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엄마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아이가 가장 잘 압니다. 아이의 10년 뒤, 20년 뒤가 건강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지금 현실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자신의 인생도 찾으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마치 구세주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책을 읽는 거였는데요. 책을 읽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생각이 바뀐다고 하던데 인문학 서적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던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어쩌면 독서 모임 같은 데라도 나가보면 나를 세상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지역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대학 생활을 하거나 그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또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저자를 모시고 강연회를 열어보자고 합니다. 얼떨결에 제가 총 진행을 맡게 됩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재미나게 강연회를 열고 4명의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고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스탠딩 피플은 시작됩니다. 사실 창업 스토리, 굉장한 스토리들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상한 아이디어라도 내면 마치 그게 대박 아이디어인 것처럼 모두 재밌다면서 무조건 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 행사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이름이지 싶은데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다들 대단하신데요. 네, 철수와 영희 커플인데요. 그들을 교과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실제로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란 이름과 영희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영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철수가 정말 없는 거예요. 이름도 촌스럽고. 그런데 저희는
생각합니다. 가짜 철수를 투입시키고 참가자들이 가짜 철수를 찾아내게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연사님이 강연을 하고 있고 철수와 연희가 모여 있죠. 네, 저 연사님은 영문학과 교수님이신 김철수 교수님이십니다. 또 저희는 거리에서 또는 카페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연예인 가면을 쓰고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카페 안에서 누군가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상하겠죠? 이 카페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묻는다면 사실 저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아무거라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희에게 3가지 기준이 생겼습니다. 저희 무대에 오시는 관객 여러분, 그리고 무대에 서는 연사 여러분, 그리고 무대를 만드는 저희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지루한 강연장에서도 재밌는 퍼포먼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오신 분들에게는 바나나 우유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오렌지색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오신 분들에게는 귤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부를 세웁니다라는 컨셉으로 저희 스텝이 신부의 복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부가 입은 드레스는 저희 사무실의 커튼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상한 짓들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인 것 같은데요. 여름에 더울 때 여러분들 낙량 특집 아시죠? 강령장에서도 이것은 접목됩니다. 저희는 귀신이 관객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네, 그리고 저승사자가 사위를 보기도 합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할머니 분장한 스텝이 사위를 보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당시 가난했기에 연사님들에게 사실은 재능 기부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구에 있다 보니 멀리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시는 연사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여장 전문 스텝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연사님들이 저희 강연장에 들어오시면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광팬으로 변신합니다. 창피하네요. 네, 그리고 강연회를 마치고 연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쉽게 놓아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회식 장소까지 모시고 가고요. 막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기차역까지 저희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연사님이 기차 안에서 밖에 플랫폼에 서 있는 저희를 보면 부끄러워서 빨리 가라고 손사래를 치고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격하게 환호하며 하트를 날려드렸습니다. 사진에선 잘 안 보이는데요. 저희 스태프들이 하트를 보내고 있는데 안에 계신 작가님께서 저희를 사진 찍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치 평양 냉면집에서나 들을 법한 다시 만나요라든가 그런 노래를 플랫폼에서 들려드리고요. 엄청 부담스러우셨겠죠. 그리고 연사님이 탄 기차가 출발할 때는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함께 달려가서 손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내려가시죠. 네. 귀신이 무대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방해가 되니까 내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